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내 영상은 클릭률도 높고 시청 지속시간, 시청자 참여도와 같은 실적이 높은데 왜 떡상을 못하지? 또는 떡상을 하려면 실적이 얼마나 되어야 하지와 같은 의문입니다. 특히 경험이 적은 유튜버일수록 이런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수치화된 정답을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튜브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오는 무의미한 생각입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유튜브는 절대 평가가 아니라 철저히 상대 평가를 통한 경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48분 42초의 영상을 시청하고 하루 평균 유튜브 총 시청 시간은 약 10억 시간입니다. 즉 시청 트래픽은 무한한 자원이 아닌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유튜버들은 이 10억 시간이라는 정해진 트래픽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파일을 나눠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유튜브는 플랫폼에 업로드된 영상들의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순위가 높은 영상부터 순서대로 시청자 피드의 상단에 노출시킵니다.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게임에 큰 관심이 있는 시청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이 시청자에게 게임 영상을 추천하기 위해 현재 유튜브에 올라온 게임 유튜버들의 영상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실적과 퍼포먼스가 좋은 영상부터 순서대로 노출을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크리에이터들은 자신과 비슷한 채널들과 경쟁을 합니다. 게임 유튜버의 주된 경쟁 상대는 다른 게임 유튜버가 됩니다. 반대로 게임과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인 메이크업 강의를 올리는 유튜버와는 경쟁하게 될 확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 영상의 실적이 좋아도 그 안에서도 순위가 나뉘고 나와 비슷한 채널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 내 영상은 상대적으로 노출이 밀려납니다. 수많은 학교의 전교 1등만을 여러 명 모아놓고 경쟁을 시키면 거기서도 또 1등과 꼴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 지속 시간이 정확히 몇 프로 이상이 되어야 떡상한다라며 절대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사람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시청 지속 시간 90%를 넘으면 조회수 100만까지 떡상이 가능해 라고 주장하는 것은 육상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100m를 10초에 뛰면 무조건 1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 선수들이 죄다 9초에 들어오면 나는 10초를 뛰고도 꼴등입니다. 반대로 상대 선수가 죄다 11초에 들어오면 나는 10초를 뛰고 1등을 차지합니다. 유튜브는 절대평가가 아닌 철저한 상대평가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지표가 의미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각 채널의 카테고리, 시청자 성별, 연령대, 관심사 등 수많은 요소에 따라 지표값의 우선순위에는 명백한 차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시청 지속 시간이 매우 중요한 채널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채널도 존재합니다. 수면 ASMR 같이 그냥 틀어두고 자는 영상이나 노래 플레이리스트 모음집 등 백그라운드에서 소비되는 영상들은 다른 콘텐츠들에 비해 영상 길이 대비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은 경향이 존재합니다. 이런 영상들은 시청자가 적극적으로 몰입을 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틀어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튜브는 이런 영상들을 떡상시킬지 판단함에 있어 시청 지속 시간과 초반 이탈률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춰버립니다. 그리고는 총 시청 시간의 누적량과 시청자 재방문 비율의 중요도를 높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얼마나 자주 재방문해서 이 영상을 또 틀어뒀느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90%의 시청 지속 시간을 달성했더라도 어떤 카테고리의 영상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의 조회수나 길이에 따라서도 지표의 평균값은 크게 변동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일반적으로 조회수가 적은 초기에 실적이 높으며 노출의 범위가 확장되고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지표가 낮아지게 됩니다. 영상이 퍼질수록 점차 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시청 트래픽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회수 1000회짜리의 영상이 시청 지속 시간 200%를 달성하는 것보다 조회수 1000만회짜리의 영상이 70%를 달성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초보 크리에이터들은 이 부분을 망각한 채 저기 조회수 1000만회짜리의 떡상한 영상보다 조회수 1000회짜리의 내 영상 실적이 훨씬 좋은데 왜 내 영상만 떡상을 안 하지? 와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회수가 낮은 영상의 실적이 오히려 조회수 몇백만, 몇천만 회의 영상의 실적보다 더 높은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과거 유튜브에 쇼츠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 저는 롱폼으로 초창기 썸네일 클릭률 78%, 노출수 1000회에 클릭률 56%를 달성한 적도 있습니다. 평균 CTR이 4에서 5%임을 감안한다면 1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좁은 범위의 시청자들에게만 노출되면 이런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회수가 낮을수록 내 영상의 실적은 유의미한 데이터로서의 신뢰도 또한 낮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도 지표의 평균값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60초짜리 쇼츠는 시청 지속 시간 80%를 달성하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초짜리의 쇼츠는 시청 지속 시간 160% 이상을 달성해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의 길이에 따라 떡상에 요구되는 지표의 기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60분짜리 영상인데 시청 지속 시간이 15%인 영상이 있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인데 시청 지속 시간이 50%인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어떤 영상에 더 높은 점수를 줄까요? 답은 60분짜리 영상입니다. 60분짜리 영상은 지속 시간이 15%일지라도 시청자의 몰입을 18분 이끌어냈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은 지속 시간 50%를 이끌어냈지만 고작 5분의 몰입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청자를 자신의 플랫폼에 오래 체류하도록 유도하고 싶어하는 유튜브 특성상 알고리즘은 60분짜리의 영상에 더 높은 점수를 매깁니다. 이처럼 영상의 콘텐츠와 조회수, 길이에 따라서도 지표의 기준은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채널 점수입니다. 유튜브는 각 채널 단위로 채널의 신뢰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파트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추후 롱폼으로 자세히 제작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가봅시다. A라는 채널은 꾸준히 유튜브를 운영해왔습니다. 영상의 평균 조회수도 10만으로 준수하고 알고리즘 데이터도 잘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B라는 채널은 신생 채널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기록이 없고 알고리즘 데이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A 채널에서 영상을 올렸을 때 100만 조회수가 나올 영상이 B 채널에서 업로드된다면 조회수가 10만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영상이라도 어떤 채널에서 업로드하느냐에 따라 영상의 떡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A라는 채널에 기존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올린 영상을 타겟 시청자들에게 정확도 높게 노출시킵니다. 알고리즘은 B라는 채널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B가 올린 영상을 타겟 시청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로 노출시킵니다. 또한 B라는 채널은 아직 정보가 없기에 유튜브가 미처 잡아내지 못한 가이드라인 위반 영상을 올렸다거나 스팸성 영상을 올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유튜브는 콘텐츠 데이터가 없는 신생 채널들에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유튜브는 검증된 콘텐츠, 검증된 채널에 더 많은 트래픽을 몰아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영상을 올려도 A라는 채널에선 100만 조회수가 나올 영상이 B라는 채널에서는 10만 조회수도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덧붙여 설명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논문을 통한 내용을 살펴보면 알고리즘은 내 영상을 평가함에 있어 내 시청자가 어떤 채널을 구독했는지, 좋아요와 댓글은 얼마나 다는지, 내 채널의 충성도는 어느 정도인지, 심지어 이 사람이 아침엔 뭘 많이 보고 밤엔 뭘 많이 보는지, 지금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했는지 TV로 접속했는지까지도 판단하여 피드에 어떤 영상을 노출시킬지 우선순위를 다르게 책정합니다. A라는 유저는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누르는 성격이고 B라는 유저는 좋아요와 구독을 거의 누르지 않는 성격이라면 B라는 유저가 좋아요와 구독을 눌렀을 때 더 큰 지표로 처리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하루에 1시간 시청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 10시간 시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유튜브는 하루에 시청을 많이 하는 사람의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하여 밸런스를 맞춥니다. 여기서 더 파고들면 영상에는 권위성 수치도 존재합니다. 이 영상의 정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신뢰하는 수치를 채널 점수로 매기는 것입니다. 공식 뉴스 채널 같은 경우는 권위가 높습니다. 이런 채널들은 지표가 똑같아도 약간의 특혜를 받습니다. 일반 시청시간이 아닌 의미 있는 시청시간이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유튜브는 이 영상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시청시간에 해당되는 영상들은 다른 영상들의 지표와 비슷하더라도 더 떡상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알고리즘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차등적으로 데이터를 적용시킵니다. 따라서 특정 내 영상의 지표를 보고 떡상을 할지 못할지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쇼츠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실적이 좋아야 떡상하는지 대략적인 감이라도 잡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내용처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요소에 대해 다룰 때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것은 물론 통계 수치를 얘기하는 것조차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통계를 보고 평균의 함정에 빠져 올바른 데이터를 얻기는커녕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가려움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쇼츠의 통계를 통해 평균적으로 어떤 영상들이 떡상했는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다음 분석은 쇼츠 5,400개의 분석 결과이며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쇼츠 영상의 가장 많은 시간은 20초에서 40초 사이의 영상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회수 통계를 살펴보면 영상의 길이가 길수록 조회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50초에서 60초 사이의 영상은 압도적인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도 부분에 시청 및 건너뛰기 비율을 분석해보면 시청률이 60% 이하인 동영상은 실적이 저조한 경향이 있는 반면 70에서 90%의 영상들은 실적이 높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쇼츠는 조회수 만회당 평균적으로 16.9명의 시청자가 구독을 합니다. 또한 쇼츠 영상은 영상 길이에 따른 수익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5초짜리 영상과 50초짜리의 영상의 조회수 수익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계에서 50초짜리 영상이 조회수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본인의 콘텐츠의 길이를 50초로 길게 늘어뜨린다거나 어차피 조회수 수익이 같다며 영상의 길이를 짧게 줄여버리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의 길이 때문에 콘텐츠의 질을 해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결국 지표는 절대값에 집착하며 떡상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올바른 활용법은 내가 부족하거나 실수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오답노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표를 봤을 때 영상 중간 부분에서 이탈률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을 보고 아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이탈하는구나, 시청자들이 이 부분을 루즈하다고 인식하네, 다음 영상에선 이 파트의 분량을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고 중간에 시청률이 올라가는 부분은 시청자들이 영상을 돌려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아 시청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돌려봤네, 이걸 킬링 포인트로 활용하여 다음 영상에도 활용해보자와 같이 지표를 보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표란 본인의 성장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튜버로 성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퇴근 후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지쳐 유튜브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도 초창기 크리에이터 시절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채널들을 실패하며 성장해왔기에 이러한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실패의 원인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초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온갖 시행착오들, 몸소 부딪히며 깨달은 지식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까지 제 9년의 시간을 책 한 권에 모두 담았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유튜브 여정에 있어 분명한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크리에이터 이지훈이었습니다.